저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 입술에 열매가 맺힌다. 입에서 하는 말이 열매가 된다는 거겠죠. 이런 말들은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을 한다도 아니고 욕을 듣는다도 아니고 욕을 먹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저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먹은 밥은 먹은 음식은 영양분이 되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욕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욕을 먹었어요. 먹은 욕은 무엇이 될까요? 네. 밥하고 똑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 되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되든 무엇이 돼도 되겠죠. 우리가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욕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랑 어머님들이랑 갈등하고 투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경우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 욕을 하는지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도대체 애를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부모한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아이가 내게 왜 욕을 할까?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정신과 의사의 말처럼 단순하게 해법이 나오는 거면 저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 답을 드리겠는데 아이들이 욕을 하는 그 이유는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많은 심리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탐구해 봐야 되는 일인데 아이가 욕을 하면 부모님들은 똑같이 감정적이 돼서 아이에게 욕을 하죠. 글쎄요,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알 수 없지만 흔히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런 말도 들었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결국 잉여인간이 되고 말 거야 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뭐 해 먹고 살래? 이 쓸모없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 도대체 이렇게 돼갖고 뭐가 될래? 이 다음에 범죄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다 먹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 욕을, 이 저주의 말들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먹고 무엇이 될까요?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병신 같은 사람으로 살 겁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버러지 같은 사람으로 살 겁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말한 것처럼 잉여 인간처럼 살 겁니다. 자, 무섭지 않으신가요? 내가 아이들에게 욕을 했고 내가 아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내가 아이들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퍼부었는데 그 말 그대로 아이들이 크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그 저주가 풀려지지 않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하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시고 소름이 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지 않을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말조차도 진심이 아닌 걸 아이들이 알면 아이들 입장에선 그 말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부모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거기에 부모가 완전히 치유돼서 진심 어린 말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최소한 진심은 아니더라도 내 입에서 이 병신 같은 야 이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 법을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고
안 되면 차에서 10번이라도 그 말을 연습하고, 게임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아이 뒤통수 보면서 욕이 12번 나올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말을 삼키고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허투루라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 문제는 실마리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내 아이 문제 실마리 찾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가해자는 자기가 한 말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왜? 심리학적으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죄책감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한 말을 어느 한 말도, 어느 한 단어도 토시 없이 기억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님께 들은 그 많은 말들을, 스쳐 지나갔듯 했던 그 많은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한다는 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또 무심코 내가 내뱉는 그 많은 부정적인 말들, 부모가 내뱉는 그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 부정적인 행동들, 그것들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아이에게 몸으로, 어떤 언어로, 내가 몸짓 언어 어떤 것으로 아이에게 욕을 먹였는가?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가슴을 칠 정도로 후회가 되시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셔서 해소해내시고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의 회복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과연 좋은 음식 먹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과연 내가 좋은 말을 먹이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